꼭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하셨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기본적으로 내 돈도 못 벌고 까먹고 사업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그러진 않거든요, 보통.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.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좋고, 세금을 많이 내는 상태에서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지, 처음부터 절세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. 무조건 매출과 이익이에요.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 이후에 얘기가 있는 거죠. 일반 법인과 농업을 비교를 해보면은,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, 부가세, 법인세 이렇게 세 개 합쳐서 한 75%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3등으로 한 22% 정도 차지를 해요. 법인세로만 한 60조 원 정도 걷는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인 사업자가 한 60만 개 있거든요.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. 그 중에 법인이 60만 개 정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한 500만 명 있어요. 합치면은 거의 한 600만 사업자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 600만 명이 다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, 어차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그냥 내 신분증 가져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. 집에서 조그만하게 비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려고 한다. 그래도 법적으로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사업자만 만들고 귀찮아 안 할래 하고 냅둬도 사업자는 살아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쭉 보다가 너무 이제 한 4, 5년 동안 아무 소득도 없고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은 공무원 직권으로 말소시키기도 하죠.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. 근데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500만, 600만 개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60만 개 정도밖에 없잖아요. 법인 사업자는 보통은 이제 개인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 되고 자기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 그 회사로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.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또 과태료도 발생이 되고,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도 좀 피곤해요. 이거는 당연히 이제 농업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개수가 적은 거고, 이 회사 안에서도, 법인 안에서도 일반 법인이랑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. 근데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약간 농업에 관련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은 당연히 농업법인 쪽이 훨씬 더 커요. 농업법인 안에서는 아시다시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뉠 수 있는데, 큰 이제 갈래를 보시면은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들이 묶인 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, 그 조합의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, 농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회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얘기 들어가 볼게요.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5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중에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5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1년 내에 빨리 한 명을 추가를 시켜야 돼요. 그럼 사람이 내가 여기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. 좀 삐치면은 나 나갈래. 이러면 다른 사람 5명밖에 없었으면은 다른 사람 4명이 좀 피곤해질 수도 있잖아요.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고, 사람한테 이 표수가 기본적으로는 한 명당 한 표. 내용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이제 다수결로 보통 가잖아요.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 주주총회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내가 출자 지분이 있으면은,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억인데 내가 그 중에 7천만 원을 냈어요. 70% 지분이 있잖아요. 그럼 그 회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. 뭘 해도 7대 3일 테니까 내가 이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지분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,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사람당 한 표예요. 약간 민주주의 쪽에 좀 더 가까워가지고, 물론 이것도
내가 출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출자 지분에 의해서 의결권을 결정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다 그냥 한 명당 한 표로 보통 가더라고요. 왜냐면 처음에 시작하고 뭐 나눌 재산 없고 그럴 때는 서로 사이 좋잖아요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거나 돈을 너무 많이 벌면은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죠. 쟤랑 친구 안 하고 돈을 더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죠. 사실은 이제 그게 영농조합법인의 약점이에요. 처음에는 다 좋죠.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가지고 조합 하나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, 차라리 안 되면 상관없어요. 잘 되면은 서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.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. 그렇게 나간다 하면은 너 이거 먹고 나가고 새로 사람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. 소문이 안 좋게 나가면 새로 사람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에 대한 약점이 영농조합법인의 사실은 이제 제일 큰 약점이고 그리고 한 명당 표수가 하나씩 있으면서 5명에서 협동조합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. 자 그럼 사공이 기본적으로 5명이죠. 그러면 사기로 가겠죠. 그런 게 또 영농조합법인의 약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하면서 나머지 4명은 이렇게 전문 용어로 가라라고 하죠. 가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면은 이제 문제 생기면은 이거 실제로는 5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4명은 이제 임의로 이름만 등록해 놓은 거잖아요. 그러면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어요. 정부기관에서.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는 아닌 거고.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예요. 그 농업인 한 명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농업인 아닌 사람이 돈 투자해가지고 회사 설립하고 경영해도 지금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농업인을 한 명 세우고 비농업인이 지분을 90% 갖고 이 농업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뭘까요?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. 농업인 한 명 세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농업회사 법인은 말 그대로 그냥 상법상 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노력이 조금 많이 들어요.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랑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목표가 달라요. 이 사업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 안에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농업회사라고 해서 주는 혜택을 적용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 우리 이제 잘 모르는 거 들어갈 때 이 시장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내가 좀 파악하기 편하잖아요. 그래서 넣은 장표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영농조합법인이 훨씬 더 많아요. 농업회사법인보다. 그리고 평균 출자액이라든가 평균 매출액도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이 많아요. 이 얘기가 농업회사법인을 하면 장사가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좀 규모 있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잘 될지 돈을 잘 벌지 잘 모르겠다. 근데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할 때는 보통 영농조합법인을 많이 한다는 거죠. 근데 약간 유경회사처럼 이렇게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농업인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그 혜택만 받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우리가 이렇게 숲을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회사를 경영하는 게 숲을 건너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숲길이 나 있어요. 이 길로 가면은 적어도 뭐 걸림돌이 없고 가다가 나무까지 부딪히고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요. 네? 이 합법적으로 가는 게 이제 이 오솔길로 가는 거고
가짜로 이제 농업인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모솔길이 아니라 그냥 숲속을 통해서 숲을 건너가는 거죠.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주어졌던 혜택이 가짜임으로 밝혀지면은 다 환수되는 건 기본이겠죠.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적법하게 어느 정도 법을 지키면서 그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. 지금 딱 볼 때는 이렇게 숲으로 가로질러가지고 가는 게 더 빨라 보일 수 있어도 그걸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어요. 설립 요건부터 보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 5명이 최소 있어야 되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1명만 있으면 되는데 대표자도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해서 조건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편이고요. 아니면 4명 정도가 네? 오히려 5명 여건을 채워야 되니까 농업회사법인은 인원수 요건 없습니다. 예, 농업인 1명만 있으면 돼요. 네네.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시 등록 돼 있어야 되고 뭐 자세한 설립 절차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 이런 분들이 절차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립을 하실 때는 그쪽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나아요. 왜냐면 저는 세금 전문이라서 이거는 약간 곁다리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측면입니다. 전에는 이제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그 본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1,000만 원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100만 원이 붙어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해줬었는데 14년부터는 지방세는 또 그냥 과세를 하는 걸로 남았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이거 법 개정하는 분들이 그냥 까먹고 그냥 안 넣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체계는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석에 딱 박아가지고 쭉 적용을 하고요.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시행부로 보통 적용을 해요. 이거는 이제 보통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뭐 지방세 특례 제한법,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식으로 임시 통이 있거든요. 여기에 2년짜리, 3년짜리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이게 시한이 끝날 것 같으면 회의에서 한 2, 3년 더 연장해볼까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갱신하는 걸 까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법인세가 감면돼도 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주셔야되고, 아까 이제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뭐 곡물, 식량, 작물 이런 경우는 비과세라고 얘기를 했죠.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. 작물 재배업 중에 이제 먹을 거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전액 감면하고,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0억이었죠. 10억 기준이었죠. 근데 법인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6억 기준이고